안녕하세요.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원의 황유화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사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치료법인 혈관경화주사요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치료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이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작은 혈관의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혈관경화 주사 치료입니다. 고장난 혈관에 혈관경화제인 파이브로벤이라는 약을 도포하게 되면 초기에는 혈관 안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것들이 경화 과정을 거쳐서 혈관의 폐쇄가 이뤄짐으로써 고장나서 역류하는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눈으로 확인하고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혈관에 직접적인 주사를 했다면 지금은 고장이 확인된 작은 혈관까지도 초음파로 좀 더 정밀하고 표적화하여 혈관 경화 주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작은 혈관을 치료하는 혈관 경화 주사 치료는 간단하고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치료 후에 안타깝게도 가볍게 혹은 무거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경화제가 들어가면 혈관 안에 있는 세포벽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가 혈관 바깥쪽으로 누출되고 이때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시데린이 피부에 착색이 되고 나면 주사 치료 후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은 사라졌는데 B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주사 맞은 혈관의 어느 부분에 주사를 맞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색소 침착이 작게는 10에서 높게는 30%의 빈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스물스물 흡수되면서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약 2%의 환자분들에서는 다소 색소 침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미용적인 목적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혈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관 경화 주사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피부가 하얗고 고장난 혈관의 위치가 피부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이런 색소 침착의 경험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경화 주사 치료를 받기 전에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치료를 받을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지정맥류로 인하여 다리에 발생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함인데 주사를 맞고 나서 1에서 2주 이내에 급성기로 다시 더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혈관 안에 약을 넣었을 때 혈관 안에 염증 반응이 크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발목, 허벅지, 무릎 안쪽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증의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해당 부위에 리도카인 연고, 진통제 연고를 바르면 통증의 완화를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많이 한 의사들은 역시 이런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요. 주사 치료 시에 아주 작은 크기의 바늘로 주사를 주입하게 되고 주사약이 혈관 안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약을 천천히 투약함으로써 통증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사 치료 후에 발생하는 부종인데요. 선생님, 저는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나고 다리가 부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받았더니 더 부어요 라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혈관벽에 괴사로 인해서 혈관 안에 적혈구가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투과성이 심하게 증가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주사 직후에 하루 이틀 내에 일시적으로 부종이 더 세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종이 왜 생겼는지 주사에 의한 반응인지를 주사 치료를 하신 선생님께서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에 스테로이드 주사나 연고를 처방해야 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았는데 다리가 더 붓는다라고 하신다면 병원에 반드시 내원하셔야 하고요. 이는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간단하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음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혈관 경화 주사 치료 후에 전신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사 직후에 10분에서 30분 내외로 주사 맞은 부위 근처로 가볍게 가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거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함으로써 이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무서운 것은 아나필락시스라는 전신 반응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오면 혈압도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사 시에 반드시 환자분이 주사 치료 후 혈압이 떨어지는지 전신적인 상태가 괜찮은지 병원 안에서 10분에서 30분 이내에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귀가를 시켜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빈도가 0.15% 미만으로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고요. 실제 이 약을 쓰는 약의 농도가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사용하는 약인 파이브로메인이 3% 이상을 사용했을 때 주로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임상에서는 주로 0.5% 정도의 농도의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낮은 비율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환자분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10분에서 30분 이내로 병원에서 확인해야 한다라는 점을 체크하셔야 하고 주사를 맞은 환자분들도 치료 후에 바로 귀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내에서 환자분의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를 받으시고 귀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볍게 통증이 있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사 치료 후에 극심한 통증이 주사 치료 후 1에서 3주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주사를 맞은 부위를 따라서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고 해당 부위가 땅땅하게 뭔가가 만져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주사로 인해서 혈관 안에 혈전혈관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혈전을 병원에 내원해서 제거해야 이런 통증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관절이 꺾이는 부위에 무릎 안쪽이나 발목 쪽에 주사를 맞은 혈관이 빨갛게 보이면서 딱딱하게 만져지고 손으로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생기는 혈전혈관염이 생긴 경우에는 주사 맞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사후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 후에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 같은 것을 복용을 함으로써 해당 증상이 빨리 가라앉도록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혈전을 제거하고 나면 혈관이 다시 재개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 후에 혈관이 다시 한번 재개통이 됐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전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사 치료 후에 보통 이렇게 붕대로 이틀 정도 감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압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압박을 안 해서 혹은 압박을 다소 불안전하게 해서 혈류가 고이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렇게 혈전혈관염이 급격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혈관이 고르게 압박될 수 있도록 압박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사 치료 후에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이렇게 가볍게 걸어주는 과정만 있더라도 혈전혈관염의 발생의 빈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한 혈관 경화 주사 치료의 합병증인데 소개드리는 증상은 심부혈전증 그리고 폐색전증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환자분이 암 환자여서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 내가 지금 임신 상태이거나 과거에 혈전증의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분, 혹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의 고위험군 환자분들에서는 혈관 경화 주사 치료를 받고 나면 0.001%의 낮은 비율이지만 심부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폐혈관으로 옮겨져서 생기는 폐색전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은 주사 후에 다리를 적절하게 압박을 시키고 반드시 운동하는 과정 후에 환자분을 기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원칙을 지켜서 하루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이내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사로 작은 혈관의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혈관 경화 주사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시고 증상이 발생했다면 빠른 대처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볍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다리가 웃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원의 황유화 원장이었습니다.